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째를 맞게 됩니다. 제주항공 참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우선 국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기다리며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지 석 달 열흘을 맞고 있지만 진상규명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조류 충돌부터 착륙 이후까지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전 4분 7초간 기록을 재구성해 항공기가 복항한 이유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항공철도 조사위원회는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을 프랑스 제조사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진상규명까지 1년 6개월을 기약했지만 유가족들은 불안합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낼 조사관이 9명에 불과하고 지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 벌어진 에어부산 화재 조사에 3명이 파견되는 등 항공사고마다 차출이 예상돼 조사 여건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자기들도 전문성이 있는 조사위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확충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냥 투명하게 어떤 계속 브리핑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정확하니 우리 유족들한테도 알 권리를 좀 제공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 의원님들과 아니면 그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담고자 합니다. 유가족 대표단과 정치권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에 사고 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 자문단 구성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는 안전을 촘촘하게 점검하지 않아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신경을 썼더라면, 항공기 정비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번 참사를 잘 조사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 가운데로 착륙을 유도하는 방위각 시설은 흙더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그 콘크리트 그 덩어리에 갖다 박아버렸으니까 그것이 조금이 아니고 정말로 안타깝다. 정부는 뒤늦게 방위각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광주, 여수, 김해, 사천, 포항, 경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다시 설치하고 활주로 길이도 연장합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종단 안전구역도 권고 수준인 240m로 늘립니다. 제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저런 거는 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다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사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 예방 대책도 갈 길이 멉니다. 반경 10km까지 확인할 수 있는 조류 탐지기를 운영하는 공항은 국내에 한 곳도 없는데 탐지기 개발과 도입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탐지기 운용 전문 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관리도 까다로워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항공사 운항 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공사들이 정비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숙련된 정비 경험을 쌓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숙련된 정비사가 이제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항공 전문 인력 충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항공 안전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항공안전 전담 조직 신설과 조종사 정비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 체계를 전면 개선해 국민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고 있지만 희생자 유족과 현장 수습 인력들의 트라우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들은 불안과 섭식장애, 환청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트라우마 센터 등이 집중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심리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을 온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던 사건 발생 직후엔 트라우마 증상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상담사를 찾게 된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유가족만 112가구, 182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불안과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담을 거듭하며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쯤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을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태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가족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그 아픔들은 묻어지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참사 현장에서 수습 활동과 시신 운구, 유가족 지원 등을 맡았던 현장 인력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을 자주 직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과거엔 제대로 심리치료를 받지 못했다 보니 이번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등 과거 재난 현장을 재경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현장 수습 활동이 마무리된 직후 현장에 투입됐던 1,002명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실시해 치료군과 관심군, 잠재군으로 나눠 집중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심층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층 상담을 하기 전에 또 PTSD 척도를 진행하면서 직원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심리 지원을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광주 전남에서만 모두 157명이 희생되며 지역민 모두에게 크고 작은 심리적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재난 트라우마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대선에 나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직까진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호남 출신 후보는 없는 가운데 현 광역단체장과 전 국무총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남 출신으로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사를 굳힌 정치인은 김용록 전남도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즉시 파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한 어조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후보 간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대결로 하겠다는 입장인 김 지사는 호남이 느꼈던 소외감을 많이 봐왔다며 호남 역할론을 내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호남 정서가 정치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주당 내 비명계의 잠룡으로는 전남 장흥 출신의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꼽힙니다. 16도와 17대 국회의원도 지낸 임 전 실장은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해온 임 전 실장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 대표를 넘어서는 후보가 나선다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하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실패한 뒤 탈당하고 새미래 민주당을 만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호남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의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민주당 탈당 뒤 호남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꼽힙니다. 6선 국회의원의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물로
대통령을 빼고 다 해본 정치인입니다. 최근에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다가 지난 3월에 물러났으며 정치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전북 장수 출신인 박용진 전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97세대 대표 정치인입니다. 비명계로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비명계 검찰 내통 의심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도정이 먼저라며 대선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전북이 서울을 꺾고 국내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50대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반헌법 행위 진상규명과 허위 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 내란행위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나란히 송치된 전남 영광 곡성단체장이 모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군수는 자료를 잘못 낸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5도, 목포 7도, 여수 8도 등 0도에서 8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순천 22도, 무안 20도 등 17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순천과 곡성 한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당국에 의해 조기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순천시 상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정오쯤에는 곡성군의 한 야산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 엔진룸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되면서 산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